섭씨 21도의 물에 오래 있는 건 분명 건강에 좋지 않겠죠. 10도의 수온은 악몽이에요. 같은 온도의 공기보다 훨씬 더 춥게 느껴져요. 타이타닉호의 승객들은 섭씨 영하 2도의 수면에 있었어요. 얼마나 추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타이타닉호가 맞닥뜨린 빙산도 이보다 높은 온도였어요. 물은 소금 함량이 높아서 얼지 않았어요. 하지만 온도가 더 높았더라면 어땠을까요? 타이타닉호가 따뜻한 물에 가라앉았다면요? 예를 들어 섭씨 50도 정도? 이론적으로 만약 북대서양의 물이 재난이 일어났던 날에 남쪽의 바다로부터 따뜻한 잡류를 만났더라면 일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열기로는 충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다 영역은 아주 방대하고 밤의 온도는 너무 낮아요. 따뜻한 잡류만으로는 바다에 빠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타이타닉호가 특정 순간에 다른 장소에서 가라앉았다면 아마도 믿을 수 없는 자연현상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구조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탑승하세요, 여러분. 평행 우주로의 우리의 항해가 시작돼요.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달이 없던 밤으로 가요.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충돌해요. 차가운 물이 아래층 갑판으로 넘쳐 들어와요. 선장이 조난 신호를 보내요. 가장 가까운 구조선 카르파티아호는 침몰하는 타이타닉호로부터 95km 떨어져 있어요. 최고 속도로 오면 카르파티아호가 4시간 안에 도착할 거예요. 따뜻한 열대 수역에서도 어쨌든 몸의 열을 잃기 때문에 꽤 긴 시간이죠. 타이타닉호는 가라앉기 시작해요. 선원들이 구명보트를 내려요. 몇몇 승객들은 배 밖으로 뛰어내려요. 배가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남은 보트가 없어서 여러분은 다른 승객들과 함께 뛰어내려요. 마치 거대한 빙산 속에 들어간 느낌이에요. 물이 너무 차가워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폐에 공기가 없어서 소리도 못 질러요. 하지만 이 순간 깊은 곳에서 오는 기분 좋은 따뜻함이 느껴져요. 열은 무릎에서 허리 위로 그리고 목까지 올라와요. 마침내 근육 통제력을 되찾고 깊게 숨을 쉴 수 있어요. 다른 모든 승객들도 같은 따뜻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요. 물이 약간 뜨거워져요. 그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곧 공포가 기쁨을 대신해요. 바다가 부글거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높은 온도 때문이 아니라 해저에서 뭔가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깊숙한 곳에서 무겁고 낮은 소리가 들려요. 가라앉는 타이타닉이 아니라 더 큰 거예요. 근처에 거대한 빙산이 보여요. 그게 녹고 있고 거대한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100만 개의 거품이 표면에 나타나요. 그러고 나서 다리에 무언가가 부딪히는 게 느껴져요. 아래에서 수천 개의 이상한 가벼운 돌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중에는 거대한 판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구명보트로 써요. 여러분도 그 판 중 하나에 올라가 배를 봐요. 물이 다 부글부글 끓으며 배를 밀어 올리고 있어서 가라앉지 않아요. 여러분은 작은 돌 하나를 들고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부석이에요. 배 바로 밑에 수중 화산이 깨어났어요. 수천 톤의 화산암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폭발할 때 마그마가 전체 공간을 흔들고 물을 가열하고 해저면을 파괴해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지 않아요. 수억 리터의 물의 엄청난 압력이 화산의 힘을 억제해요. 지구 지각의 녹은 암석들이 해저에 눌려지고 부석이 표면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지구의 상부는 단단한 구조판 부분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 판들은 서로 충돌하고 분열해요. 그리고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 떨어져 나갈 때 마그마가 바로 올라와요. 그래서 모든 화산들이 이 불안정한 단층대예요. 만약 폭발하는 동안 타이타닉이 이 지역들 중 한 곳을 항해했다면 많은 승객들이 구조되었을 거예요. 평행 우주로 다시 돌아가요. 타이타닉호가 다시 가라앉기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에서 더 이상 거품이 나지 않아요. 화산이 꺼졌어요. 몇 초 안에 바다가 다시 얼음으로 변해요. 다행히도 여러분에겐 부석 구명보트가 있어요. 이걸로 구조대원들을 기다리기 충분해요. 하지만 수중 화산과 빙산이 없는 상황을 상상해봅시다. 처음부터 물이 따뜻했던 상황이요. 배의 모터칸에 있는 엔진 중 하나가 고장이 나요. 압력이 높아지면서 여러 개의 파이프가 터졌고 지금은 선체에 균열이 생겼어요.
아래층 갑판에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사람들은 구명보트를 타고 대피해요. 밤이 따뜻해서 당황스러운 게 덜하고 아무도 얼지 않았어요. 모든 승객이 구명조끼를 입어요. 배가 부서지고 있어요. 뛰어내려야 한다는 걸 알아요. 타이타닉호가 물속으로 들어가요. 많은 승객들이 공포에 질려 배 밖으로 떨어져요. 그들은 어두운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바로 수면 위로 올라와요. 공포감과 완전한 혼란이 이곳을 장악해요. 어둠 속에서 배가 사라지고 마침내 모든 게 조용해져요. 몇 분이 지나고 여러분은 당황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물은 따뜻해요. 거의 모든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죠. 누군가는 나무배의 잔해에 떠 있어요. 몇 시간 후 물은 더 이상 편안하지가 않아요. 바다가 몸의 열을 앗아가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승객들은 서로 가까이 밀착된 원을 그리며 수영해요. 네, 이제 구조대원들이 올 때까지 몇 시간 더 기다릴 수 있어요. 구명보트를 탄 사람들은 더 가까이 와 얼어붙은 사람들을 배에 태워요. 승객들은 교대로 물속에서 20분, 그리고 보트에서 20분을 보내요. 옷을 안 벗는 게 필수예요. 젖은 옷도 몸을 더 오래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모두가 구조된 것처럼 보였을 때 누군가 소리를 질러요. 보트를 탄 한 소녀가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에 몸을 떨며 검은 물속으로 손가락을 가리켜요. 승객들은 뭐가 있는지 보려다 삼각형의 지느러미를 발견해요. 하나, 둘, 셋, 정말 많아요. 가라앉는 배의 소음이 상어 무리의 흥미를 끌었어요. 그리고 지금 배고픔을 충족시키기를 바라며 생존자들의 주위를 돌고 있어요. 천천히 헤엄치고 있어요. 공격할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이 물고기들은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위험한 상어들 중 일부인 황소상어이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어야 해요. 민첩하고 빠르고 예측이 안 돼요. 황소상어는 대서양의 차가운 물에서 수영하지 않지만 이 평행 우주의 물은 그들에게 완벽해요. 상어들은 강하고 튼튼해요. 먹잇감의 긴장감을 풀기 위해 느릿한 환상을 만들어내요. 황소처럼 짧고 뭉툭한 주둥이를 갖고 있어서 황소상어라고 불리고, 황소처럼 이마로 표적이나 다른 상어들을 치는 걸 좋아해요. 물고기 몇 마리가 배를 들이받고 있어요. 누군가가 물에 빠졌어요. 다행히도 사람들이 다시 올라타는 걸 도와요. 상어들은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혼란과 공황이 뒤따라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물고기를 쫓기 위해 노로 물을 끼얹지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상어 중 한 마리가 이빨로 가득한 입을 벌리고 배에 매달려요. 이 순간 근처에 더 많은 지느러미가 보여요. 백상아리 무리가 파티에 도착했어요. 이것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들 중 하나예요. 크고 빠르고 강하고 여러 줄로 늘어선 300개의 삼각형 이빨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요. 백상아리는 배 주위를 헤엄치며 황소상어를 쫓아내요. 배에서 떨어져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큰 지느러미를 보게 돼요. 두려움이 여러분의 생존 본능을 깨워요. 여러분은 가능한 한 상어로부터 멀리 헤엄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물론 상어가 훨씬 빠르고 분명히 여러분을 잡을 거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상어의 코에 발이 닿는 게 느껴져요. 다른 쪽발이 입으로 들어가요. 무서워서 소리를 질러요. 잠시 후 상어가 여러분을 놓아줘요. 백상아리는 사람을 거의 공격하지 않아요. 만약 물면 그건 단지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 상어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물개예요. 여러분이 물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그냥 흥미를 잃을 거예요. 하지만 상어가 굶었다면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먹이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운이 좋아요. 이건 그렇지 않네요. 보트에 타고 있던 생존자들 역시 겁먹을 게 없어요. 백상아리는 그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보트를 살짝 밀 수는 있지만 그건 그냥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백상아리가 여러분으로부터 멀리 헤엄쳐가요. 하지만 황소상어 한 마리가 나타나요.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상어가 여러분 쪽으로 헤엄쳐서 입을 벌리고 요란한 배의 경적 소리가 물을 관통해요. 구조하러 온 RMS 카르파티아호예요. 모든 상어들이 겁에 질려 헤엄쳐 가버려요. 모든 승객이 구조됐어요. 우리 세상으로 되돌아가면 근처에 있던 다른 배가 훨씬 더 일찍 승객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